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전체 다 한글로 진행이 됐고요. 수업에서 어떠한 지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인 글쎄요. 지혜라고 말해야 될까?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 자체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것을 다뤄봤습니다. 영상을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수업 영상 전체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벨라도 뭔가 깨달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한 번으로 그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약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요약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불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수업을 제가 벨라랑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떠한 단어들을 학습을 할 때 그 단어들의 품사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단어를 흐릿한 상태로 한 개의 박스, 8개의 품사에 각각 나눠 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박스 안에다 다 몰아 넣어 놓고 그걸 빼서 꺼냈을 때 그 사용성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기분에 의한 영작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게 "It is a really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뭔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쳐주잖아요. 비동사 문장이고 어째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 전체를 담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거를 문제는 "It is a really가 틀리니까 어떻게 고칠 거냐."가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It is real." 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이 답을 내는 거를 그냥 단순 학습, 이해를 배제한 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1 더하기 1은 2 구나라는 걸 배웠을 때 100 더하기 100은 200 이구나가 안 나오고 1 더하기 1은 2 였으니까 2 더하기 2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걸 패턴 인지로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암기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걸 단순 암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지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궁금하셨을 부분이기도 해요. 키워드는 자기 성찰 지능인데 예를 들어 지능이라고 하면은 공간 지각 능력도 있을 수 있고 패턴 인지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글쎄요. 기억력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IQ라는 지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벨라는 저보다 아마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IQ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낮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월등히 높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경로, 무수한 경로들을 저는 머릿속에 순식간에 그려내고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문제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근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문제 인지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벨라는 문제 인지를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글쎄요. 이런 것들 영작을 할 때 계속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맞아? 틀려?' 라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이거 같아.' 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벨라가 가진 지능을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억력을 높이기도 쉽지 않고 또한 그런 직관적으로 뭔가를 맞춰내는 능력을 얻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벨라 입장에서 제가 가진 그런 지능 그쪽은 후천적으로 훈련이나 학습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약간 수업을 오늘 진행을 한 거예요. 영상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가 안 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고 그런 게 저랑은 다른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떠한 케이스를 볼 때 다크니스가 아니라 이제 쭉 내려가서 sadness라는 단어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픔이래요. 그러면 '어 뭐야? sad가 있네. 근데 ness가 붙어? 이런 게 있구나.' 그럼 ness가 붙으면은 이렇게 해서 뭔가
명사라는 걸로 변화가 되는 건가? 근데 니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 니스를 또 어디서 봤지? 하고 저는 막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찾아볼 능력을 배양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벨라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새드니스면은 새드니스는 슬픔이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 더하기 1을 100 더하기 100까지 다 외울 건 아니라 그 새드니스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뒤에 니스가 붙으면은 명사가 되는 거구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명사가 무엇이구나, 형용사가 무엇이구나, 동사가 무엇이구나, 이게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자기 뇌로 한번 태어나서 그 뇌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굳혀진 어떠한 방식을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습관에 이제 관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라가 어떠한 정보를 입수를 할 때 오늘 저랑 했던 수업이 그런 건데 입수를 할 때 그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고 하는가를 벨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본인은 생각을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계속해서 누군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두 학생이 켄이라는 학생과 벨라라는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들었을 때 두 학생이 정보를 똑같이 얻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얻는 과정까지는 똑같을 수 있으나 그거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거나 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히도 틀리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점점 점점. 근데 그 결과값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건데 아이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접근했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전부 다 만들어주고 I 적어주고 was 있어요. sad.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벨라랑 초반에 수업했던 데서 아마 어머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토파일럿 모드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마 다른 수업도 그랬을 거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방지를 하고자 아이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함정 질문을 파고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벨라도 눈빛이 변하고 슬슬슬슬 눈알이 왼쪽 위 오른쪽 위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겪었던 것들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기억을 못 해요. 맥락이 없는 정보를 뇌가 계속해서 망각통해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벨라한테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과정을 벨라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일단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 남들도 다 그럴 수 있는데 더 좋은 방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그리고 나서 벨라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자면 3월 1일자 여기서부터 보자면은 이제 나는 슬펐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게 비동사 문장인지 일반 동사 문장인지도 파악이 가능을 해야 해요. 근데 이걸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Did I said이라는 문장이 나왔던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든 것도 굉장히 큰 정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느낌상은 Did I said 맞아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영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어떠한 검산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새드라는 게 품사가 뭔지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 다 누군가가 물어봐 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에게 묻고 이러니까 이러겠지, 이러니까 이러겠지, 이러니까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틀리겠네, 이러니까 내가 쓴 게 맞았네, 이런 식의 검증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워주는 과정이 지금 아이에겐 가장 필요했다라고 판단했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머님도 오늘 수업 영상 전체를 다 보신다면은 그렇구나. 왜냐면 벨라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긴 해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그게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은 그거는 그냥 마음 아픈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개발이 가능한 영역이고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제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러면은 이는 곧 그때 그랬지 그땐 그랬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그거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훈련하고
방향을 조금씩 잡아줘서 아이가 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피곤해요. 저도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더 잘 배우기 위한 어느 정도의 과정까지는 제가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냥 선생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지식을 준다의 영역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이한테 지식을 아무리 줘봤자 아이는 그것을 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학습하고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아이는 영작을 계속 시켜도 이게 인지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활성화시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0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이.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짧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성찰지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은 이런 쪽의 특성을 갖고 낮은 사람은 이런 쪽의 특성을 가져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쪽을 취하고 나쁜 게 있다면 나쁜 쪽을 버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이쪽 얘기도 나중에 조금씩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괜히 거부감이 드는 건 맞는데 그것이 개발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면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드릴게요.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